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지도부를 해산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. 오선 의원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새 사령탑에 올랐는데요. 오전 9시 전국위에서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원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.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오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고 이어진 전국위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. 주 위원장은 당 분열을 빨리 수습하겠다고 했습니다.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하여 하나 되는 당을 만드는 것입니다.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 당 안팎에서 6명을 추리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개파 논란이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강조했습니다.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 비대위를 할 거 뭐 있어요?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 하면 되지. 조기 전대를 희망해온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은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. 조영급 위원장이 본인이 경력에 비해서 너무 대중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. 본인은 대구에서 5선까지 했고 특임 장관도 했고 MB 당선인 비서실장도 했고 여러 가지 정치적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. 그래서 그 조영 의원이 보기 보다가 아주 속으로 강다고 있는 점이 있어요.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공천에서 이제 우리 다 잘릴 때 잘렸는데 무소속으로 못 나가게끔 뭐 엄청 이제 했는데도 본인이 결국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됐는데 그런 깡다구도 있는데 성품 자체가 뭐 원래 판사 출신이라 온화하고 그런 사람이라 뭐 여기저기 미움을 안 받죠. 그러니까 이번에 비대위원장 됐는데도 이쪽 저쪽 다 주호해하자 이렇게 됐더니 주호했는데 수해복구 현장에서 역대급 망언을 했던 김성원 의원.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. 대표시원이 사진 잘 나고. 곧바로 사과문을 냈지만 탈당과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.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.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직을 내려놓고 당의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.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출근길에 단호한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.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현장에서 김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노는 데가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아니야?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주 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 수석부대표를 지낸 김 의원을 감싸려다 상황이 더 꼬였다고 지적했습니다. 당 비상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위기 수습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당도 안정시켜야 될 뿐더러 윤석열 용산 집무실도 저것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당대표의 권한이고 책임이죠. 나 그 일을 본인은 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나는 윤핵관 문제는 이번 비대위는 참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쯤이면 핵심적인 한 사람 정도는 나는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고 봐요. 당내에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보니까 예. 저는 뭐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종의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좀 더 본인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도 가질 수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뭐 이준석 대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문제는 지금 전당대회를 언제 할 거냐도 지금 불투명해요. 이게 지금 조기에 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내년에 하자는 의견이 갈라서는데 문제는 조기에 했을 때 지금 사실 당 안에서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 측의 어떤 의원이 당대표가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. 지금 하게 되면 유승민 의원이 제일 높게 나오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한 16% 가까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다 그 미치거든요. 최근에 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유승민 그다음에 이준석 예.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. 둘이 합치면은 압도적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지금 자기가 스스로 당대표로 나서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런 연대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국힘이 어차피 그 뭐랄까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사고를 쳤지만 수습을 못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윤핵관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사실상 버림받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. 그들도 대안이 좀 없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좀 차분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윤핵관들도 이게 지금 본인들이 막 판은 벌려놨는데 수습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형국이 된 거예요. 자기네들이 내쫓으면 뭔가 우리 쪽에서 쏠릴 것 같은데 의외로 여론이 이준석 당대표한테 아직도 남아있거든요. 특히 그 젊은 층에서. 게다가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물론 가처분 신청을 한 게 뭐 이게 법원에서 얼마나 이게 그 받아들여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뭐 통상적으로는 이게 정무적인 거라서 법원에서 개입을 안 할 확률이 높다. 이런 게 여론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 의견인 건 맞지만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또 6개월 안에 이준석 대표가 과연 사법 처리가 안 된다면은 또 그거에 대한 후폭풍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봐요. 이게 어쨌든 정치는 법이랑 달라서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6개월 후에 전당대회를 새로 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됐다. 그럼 윤석열 정부는 정말 식물 정부 되는 겁니다. 지금 혼란의 극이 온 거죠.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줘가지고 이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든다 하면은 정말로 국민의힘은 뭐 문 닫던지 해야 될 정도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. 다 그래야 되는 것에서 법원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의 역할은 현재 체제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게 만드는 임무가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 쫓아내고 예를 들어서 윤핵관이 다 차지했다 이런 인상을 주면은 안 됩니다. 그러면 정말 당원들도 망하나 마냐 한번 보자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될 텐데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이준석을 자른 것은 잘못한 거지만 젊은 사람이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고 어쨌든 지금은 여당으로서 모습을 갖춰야 된다.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단순한 관리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당 기간 갈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.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말 안 들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. 그때 이제 각 개파를 윤핵관 쪽 사람, 이준석 쪽 사람 아니면 뭐 윤 대통령 가까운 사람 이 사람들이 전체 공동의 이익을 보면서 얼마나 협력을 하느냐 혹은 나중에 전당대회 때를 생각하고 서로 이 갈등을 갖느냐에 따라서 주호영 비대위의 성패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.